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자원통합관리 두 번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업자원통합관리의 뜻 정도를 배웠죠. 간단하게. 자, 오늘은 조금만 더 이제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기업자원통합관리의 등장 배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기업자원통합관리는 왜 시작되었을까? 그냥 기업이 경영만 잘하면 되는데 기업자원통합관리라는 이런 앱을 만드는 일은 왜 했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영 혁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기존의 경영 방식으로 운영해 갖고는 기업이 더 이상 발전이 없겠다.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업 자원 통합 관리를 기업체가 이제 도입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기업은 기업 자원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기업은 안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안 하고 있는 회사들도 이 ERP를 우리 회사에 도입하고 싶다. 이걸 도입하려면 프로그램도 깔고 이제 기계 설비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교육도 해야 되고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 뭐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는 걸까? 이것은 바로 고객 만족과 이윤의 극대화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극대화입니다. 그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만족해야 되죠. 두 개는 늘 세트로 다닙니다. 그래서 ERP를 기업이 도입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 왜 빨갛게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 동영상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이 수업 동영상은 왜 보고 있는 걸까? 라는 그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개학 후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공부를 좀 해서 수업 시간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학업 성적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영상을 듣는 목적인 겁니다. 그 목적이 뚜렷하면 이 수업 시간이 아주 즐거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ERP를 도입하는 목적이 뚜렷해야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 자원 통합 관리의 발달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를 소개하라라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되면 물론 자기 이름을 말하고 성격을 말하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학교를 졸업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ERP를 배우기에 앞서 도대체 ERP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발달되어 갔는지 그 과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수업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ERP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때가 언젠지 기억납니까? 네, 맞습니다. 1195년 가트너라는 그룹에서 처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산화된 게 아니고 프로그램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개념, 기업의 자원을 다 합쳐서 관리해야겠다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때고요. 자, 지금의 모양과 같은 이런 ERP가 나온 발달 과정입니다. 처음 나온 건 1970년대. 그때는 이름이 ERP가 아니라 MRP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은 이 M이 자재량, 그 다음에 R은 이게 자원, 리소스 자원이겠죠. 자재의 양, 그 다음에 이것을 플래닝, 계획하는 자재량 소요 계획입니다. 자, 이것은 재고를 줄일 목적으로 단순히 자재 수급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쉽게 생각해서 우리 회사 전체 중에서 어디만 전산화 시켰냐면 창고만 전산화 시킨 겁니다. 창고 안에 물건이 몇 개 들어왔고 현재 몇 개가 남아 있는데 몇 개가 나갔다. 이것을 전산화 시킨 것을 MRP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매일 100개 정도의 물건이 나간다. 근데 지금 창고에 300개가 있다.
그러면 물건을 더 사와야 될까요? 아니죠. 근데 지금 창고에 물건이 5개가 있다. 100개가 나가야 되는데 5개가 있어요. 창고에 물건을 들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건이 나가야 될 때 이 창고 물건이 못 나가서 결국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회사 지금 창고에 물건이 100개 정도 이상이 꾸준하게 차 있는가? 이것을 컴퓨터상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 이것이 MRP입니다. 자, 이것이 조금 더 발달한 게 1980년대 MRP2, 1, 2 할 때 그 2입니다. MRP2라고 해서 우리말로 제조자원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창고에서 조금 더 나와서 자재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 MRP2입니다. 처음에 1970년대에 MRP를 할 때는 창고 안에 재료만 전산화 시켰는데 이제 조금 컴퓨터 기술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어떤 이제 익숙해지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재뿐만이 아니라 뭐 생산 기계라든지 아니면 생산에 필요한 뭐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전산화 시켜 놓은 것을 MRP2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ERP라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업 자원 통합 관리고요. 이것은 생산뿐만 아니라 인사, 회계, 영업, 임원 정보 등 경영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사장님 관점에서 CEO 관점에서 전사적으로 회사 전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1980년대에 MRP2까지는 생산에 들어가는 자재, 생산에 들어가는 근로자, 생산에 들어가는 기계 설비 이것만 전산화 시켰는데 ERP 단계에 오면은 그것 말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인사나 회계나 심지어 임원들에 관한 정보들까지 모두 다 전산화 시켜서 함께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이제 많은 회사들이 ERP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더 발전하게 되면 2000년대에 확장형 ERP라고 해서 ERP를 조금 더 확장시킨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가? 이런 기술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일단 확장형 ERP는 CRM 그래서 고객 관리도 다 전산화합니다. 요즘 고객 관리를 전산화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SCM이라 그래서 공급망 관리. 우리 회사에 물건을 대주는 회사, 하청회사든 뭐 관계되는 회사든까지 모두 다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너무 좋죠. 1990년대 ERP까지는 우리 회사만 전체적으로 전산화 시킨 겁니다. 근데 2000년대에 가면 우리 회사 플러스 고객 플러스 관계되는 모든 회사를 확장해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아직 이 부분을 완전히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회사는 우리 CEO가 ERP 합시다 하면 되는데 다른 회사는 우리는 ERP 안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회사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ERP가 됐을 때 이 확장형 ERP가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장형 ERP보다 현재는 회사 안에서 ERP 전산화되는 이 ERP에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1970년대에는 MRP가 나타나서 재고의 자재 소요량 관리만 하게 됩니다. 1980년대는 MRP2가 나타나서 제조 자원 관리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는 정보기술이 보조적 역할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정보기술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될수록 ERP, 회사 전체 자원을 전산화시켜서 관리하고 이유는 경영 혁신을 위해서 2000년대 이후로는 확장형 ERP라고 해서 기업끼리 이 MRP를 연결하고 기업과 기업이
윈윈윈 고객까지 기업과 고객이 윈윈윈 할 수 있는 확장형 ERP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배운 이 그림의 수업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